이성윤 의원에 대해서 야 해도 너무한다. 저러면 진짜 안 된다. 이거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씨가 이성윤 의원님이죠. 아이고 출세하셨네. 이성윤 의원이 196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환갑이 넘었지. 1962년생인데 고등학교를 아주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전주고등학교. 전주고등학교가 그때는 아마 시험 쳐서 들어간 학교 아니었나? 전주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도 경희대 법대를 갔는데 81학번이에요. 전주고가 그때 시험 쳐서 들어갔나 안 쳐서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희대 법대 81학번인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가 같느냐? 그 사법연수원 기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신문 기사를 갖다가 봤더니 이성윤 의원이 서울대 법대를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뭐라 그럴까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장학생으로 경희대 법대 갔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81학번부터 뭐였냐면 선시험 후 지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점수를 갖다가 딱 보고 이 점수 가지고 내가 어디 들어간다 한 320점 나왔다 그럼 무조건 서울대 법대 갈 수 있는 거고 좀 애매하게 한 300점 290점 이렇게 나오면 어디 가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저도 그런 세대니까. 그런데 경희대 법대를 가셨는데 경희대 법대를 장학생으로 간 거는 제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경희대 법대 81학번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사법시험은 계속 봤을 것 같은데 시험에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언제 갔느냐? 87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81학번이면 대학을 언제 졸업했겠습니까? 85년도 2월달에 졸업했겠지. 그러면은 대학원은 또 언제 졸업했겠습니까? 87년 2월달에 졸업했겠지. 그런데 이성윤 학생은 그때까지 사법시험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대학원 석사 끝나고 대학원 간 것 같아요. 87년 8월부터 89년 11월까지 병으로 입대를 갖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대 다니는 애들 쭉 보면은 학부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원 그다음에 이제 시험 안 되면 대학원 가고 그다음에 대학원에도 안 되고 그러면 그때 뒤늦게 나이 먹어가지고 군대 가는 애들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성윤 학생도 그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웃긴 게 웃긴 건 아니에요. 육군 병장으로 병역을 마쳤는데 군복무를 보안사에서 했대요. 센 데에서 했네. 어쨌든 보안사 제 친구들 중에도 보안사 있던 애들 막 머리도 기르고 그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대를 89년 11월에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91년도에 사법시험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가지고 대학 4년 그다음에 대학원 2년 그다음 중간에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한 다음에 89년에 제대했으니까 90년, 91년 2년 더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사법연수원에 23기로 딱 입소를 했더니 거기에 이성윤 연수생과 비슷한 연수생이 있었는데 그 연수생이 누구다? 윤석열 연수생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성윤 의원하고 학번 하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80학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성윤 의원은 81학번이고 이 사법연수원 23기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되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강용석 변호사다. 강용석 변호사도 23기거든요.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는 88학번이니까 이성윤, 윤석열 이런 분들하고는 거의 한 7, 8년 정도 차이가 나는. 왜냐하면 강용석은 재학 중에 합격했어요. 강용석은 머리가 좋았나 봐. 머리가 좋지. 딱 봐도 머리 좋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좋은 머리를 잘 쓰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강용석하고 이성윤,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사법연수원 23기로 쭉 같이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성윤 연수생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나 봐. 그래가지고 초임이 어디냐?
서울지검 나이가 많으면 되게 이제 나이 많아서 시험 붙은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인생이 그냥 뭐 좀 초월하지 않습니까? 뭐 이 나이에 내가 뭐 공부해서 뭐 니네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어린애들 공부 열심히 하네. 용석이 강용석이 같은 애들 머리 좋아 좋겠다.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나중에 출세해라. 그다음 나는 뭐 내 나이에 뭐 출세해봤자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이제 여유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성윤 연수생은 그 와중에 나이가 진짜 30살 딱 30살에 붙었네요. 옛날 나이로 치면은 62년생인데 91년에 합격했으니까 옛날 나이로 치면 딱 옛날 한국 나이로 치면 딱 30살에 사시에 합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수원 성적이 괜찮았나 봐요. 초임이 어디냐면 서울지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초임이 대구지검이었으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그 연수원 성적은 더 좋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울지검에 있다가 뭐 여기저기 이렇게 쭉 있다가 그러다가 막 꽃을 피우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2004년도. 2004년도에 그때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노무현. 그때 민정수석실이 있었어요. 그때 민정수석이 누구였습니까? 문재인 수석. 문재인 수석은 대학을 어디 나왔다고요? 경희대. 무슨 과? 법대. 그러니까 문재인 수석이 자기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 검사를 뽑아가지고 청와대에 뽑아가지고 민정수석실에 특별감찰 반장을 시켜요. 11년차 검사였는데 그때 이성윤이 11년차 검사였는데 11년차 검사한테 민정수석실에 특별감찰 반장을 갖다 딱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때 나름 이렇게 쭉 잘 나가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성윤 그 뭐 검사가 뭐 쭉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금융조세 그 금조부가 금융조세 수사부가 있단 말이에요. 조사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특수부랑 똑같은 건데 서울지검의 중앙지검의 금조 2부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검사로서는 뭐 능력을 인정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 그 특수부장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다가 부장검사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기 그 PD님 그것 좀 띄워주세요. 그 뭐죠 석동현 검사장 뭐 이렇게 퇴임하고 그러는 거 2012년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동부지검의 부장검사로 있었어요. 누가? 이성윤 의원이. 이성윤이 동부지검의 부장검사로 딱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현직 검사가 로스쿨 출신의 갓 임용된 현직 검사가 피의자하고 따로 만나가지고 굉장히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검사가 누구 밑에 있었다? 어떤 부장검사 밑에 있었다? 이성윤 부장검사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성윤 그러니까 검찰이 발칵 뒤집혀졌죠. 그래서 당연히 그 검사는 형사처벌 받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 사진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동부지검장이 사의를 딱 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동부지검장이 누구였다? 석동현이었다. 그런데 석동현 검사장은 뭐 윤 대통령하고도 친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몇 기라고 그랬어요? 23기. 석동현 몇 기로 나옵니까? 15기. 8기 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동현 검사장은 저도 이렇게 쭉 아는데 그런데 그 알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 검찰에서 커리어가 쭉 있어가지고 동부지검장이 아니라 나중에 이성윤 검사장이 했던 그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중앙지검 검사장, 뭐 서울고등검사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검찰총장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법조인들이 생각했던 검사장이 누구다? 석동현이다. 그런데 우리 검찰청에서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해가지고 사의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성윤 검사장은 모른다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거 조금 전에 해주세요. 그랬는데 석동현 검사장이 9년 뒤에 저게 2012년도 일이었어요. 2021년도에 9년 뒤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왜 이성윤을 감쌌던가. 그냥 내가 차라리 가만히 있고 이성윤 부장 보고 야, 이 부장 도대체 그 검사 후배 니네 부원 관리 어떻게 한 거야? 네가 책임져. 이랬으면
그러면은 이제 이성윤이 그 책임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다음 뭐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가장 책임자가 그 사람 아닙니까, 이성윤? 그런데 그 석동현 검사장이 그냥 그 내가 대신 나갈게. 그래 너 이성윤아 네가 남아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거죠. 2021년도가 언제냐면 저 때가 언제냐면 이성윤 검사장이 중앙지검장 할 때였을 거라고요, 저게. 그런데 석동현 검사장이 보다 야 어떻게 이성윤 검사장이 저런 식으로 일을 하나, 검사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일을 하나. 그러니까 석동현이 이제 저기 그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비워라. 내가 너 옛날에 이렇게 감싸줬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어쨌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석동현 검사장 덕분에 이성윤 부장 검사가 살아났어요. 동부지검 부장 검사였는데 살아났고 대신에 고등검찰청으로 좌천됐다가 그러다가 2014년에 목포지청장이 돼요. 목포지청장 됐을 때 2014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세월호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그 서해 앞바다, 전라남도 앞에 서해 앞바다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때 거기에 담당했던 지청장이 누구다? 목포지청장이 그게 이성윤이었다. 그거 좀 띄워주세요. 합동수사 본부장 했던. 그래서 저거 이제 찾아보면 나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저 때는 젊었네. 그래가지고 웃을 일 아니지. 저 때 진짜 사망이 25명, YTN인데 실종이 271명, 구조가 179명. 얼마나 먹먹했습니까? 근데 저 때 이제 그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딱 차려져 가지고 그때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였다? 목포지청장 이성윤이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원회 2015년도에 파견 나가고 그랬다가 다시 한번 이성윤 검사가 날개를 단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언제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누가 있었다? 문재인 선배가 있었다. 그때 문재인 선배가 뭐였다? 민정수석이었다. 그 경희대 법대 문재인 선배가 이성윤 검사를 뭘 시켜줬다? 그 민정수석실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특별감찰반장. 좀 뽀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대통령이 탄생했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2017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래서 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그러자마자 이성윤은 어떻게 되느냐? 검사장으로 승진한 거예요. 그래서 2017년 8월에 2017년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윤석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이 되고 이성윤 검사는 대검의 형사부장이 되고 그게 2017년도.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고속도 이런 고속이 없어요. 2017년에 대검 형사부장 되고 초임 검사장을 2018년에 대검 중수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름은 반부패 강력부장인가 그랬는데 어쨌든 반부패 부장이 됐는데 그게 옛날로 치면 대검 중수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9년엔 뭐가 되느냐? 법무부의 검찰국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0년엔 뭐가 되느냐?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엔 뭐가 되느냐? 서울고등검찰청의 고등검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성윤 이렇게 그냥 쫙쫙쫙쫙 가는 거예요. 그 법무부에 그러니까 검사들은 뭐 하고 싶을까요? 검찰총장 하고 싶겠지.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국방부에 4년 반 있으면서 육사 출신들 이렇게 쭉 보니까 육사 출신들은 국방부 장관보다 육군 참모총장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 에이스들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육군 참모총장. 근데 검사들은 검찰총장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 빼고. 검찰에 빅4 4개 자리가 있어요. 4개 요직이 있어요. 요직 중에 요직이 4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 거의 준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건, 중요한 사건들을 중앙지검에서 마음만 먹으면 수사 다 할 수 있어요.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법무부의 검찰국장이에요. 법무부의 검찰국장은 뭐 하는 거냐면은
검찰에 그러니까 법무부에 그 법무부 그 검찰의 모든 인사하고 조직을 관장하는 데가 법무부 검찰국장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장 하면 정혁진 검사가 어리버리하단 말이야. 근데 알고 봤더니 검찰국장이 나랑 친한 선배야. 그러면 야 너 뭐 할 어디 가고 싶어? 저 그냥 그 일하기 싫으니까 저기 지방에 뭐 저기 뭐 어디 뭐 그 시골에 그런데 그냥 보내주세요. 그럼 저 거기서 폼 좀 잡게. 그럼 그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똘똘해가지고 저 중앙지검에서 좀 핵심적인 일 하고 싶습니다. 특수부 하고 싶습니다. 그럼 네가 무슨 가냐? 그래도 검찰국장이 이렇게 보내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뭐든지 그 어떤 조직이든지 인사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할 수 있는 데가 힘센 데잖아요. 검찰국장. 세 번째가 뭐냐면 대검의 중수부장. 옛날로 치면 중수부장, 지금으로 치면 반부패부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대검의 공안부장이었어요. 지금은 뭐 공공수사부장인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검찰의 요직 빅4를 갖다가 들라고 하면은 대검에서는 2개, 뭐다? 중수부장, 공안부장. 법무부에선 하나, 뭐다? 검찰국장. 그다음 일선 검사 중에선 뭐다? 중앙지검장. 이 4개가 있는데 그 공안부장하고 중수부장은 그 똑같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라인이 다르니까. 특수부장으로 쭉 올라가면 뭐가 됩니까? 중수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안 쪽에서 뭐 이렇게 옛날 같으면 뭐 이렇게 간첩들 잡고 뭐 그 다음에 선거 사범 같은 거 하고 뭐 그런 쪽으로 쭉 올라가면 공안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안 라인하고 그 특수 라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이 4개 요직 중에서 3개까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4개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야. 특수부 검사가 공안 관련해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빅4 요직을 3개를 한 사람은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 이성윤밖에 없어요. 제가 물론 더 있을 수 있어요.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성윤 검사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후배를 얼마나 챙겼는지 자기가 이제 민정수석 할 때에는 자기 후배를 갖다가 특별감찰반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 되니까 2017년 8월에 이성윤을 대검 형사부장으로 딱 임명했는데 이게 역사상 최초예요. 뭐가 역사상 최초냐? 경희대 법대 출신으로 검사장 된 게 이성윤이 최초거든. 그 다음에 있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최초로 검사장 시켜줘. 그 다음에 중수부장 시켜줘. 그 다음에 검찰국장 시켜줘. 그 다음에 검사장, 중앙지방검찰청에 검사장 시켜줘. 거기에다가 고검장 시켜줘. 딱 하나만 더 시켜줬으면 끝냈는데 활용점정이었는데 검찰총장만 시켜줬으면 됐는데 그것까지는 참 못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뭐가 마음이 아프냐? 그러한 이와 같이 검찰의 요직 중에 요직은 다 거친 사람, 검사장 중에 이 4개 빅4 중에 3개를 갖다가 한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런데 이 3가지를 갖다가 한 사람이 그러면 자기 조직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는요. 박균택 의원이 검찰에서는 이성윤 검사장보다 훨씬 더 평이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박균택 검사장이 박균택 검사장이 시험도 훨씬 먼저 되고 박균택 검사장이 8호학번이니까 이성윤 검사장보다 4년이나 후배인데 연수원 더 빨라요. 사법연수원은 21기인가 그럴 거야. 21기. 그러면 사법연수원 2기수 더 빠르다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능력 있다 그런 이야기 들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검찰에서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최근에 한 짓이 뭡니까? 그러니까 검찰한테 온갖 종류의 폼낼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 할 때 다 한 거예요. 그냥 내가 검사장 이 검사장도 하고 이 검사장도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아마 이성윤 검사장은 대통령한테 이제 직접 전화해가지고 대통령님 저 이번에는 중수부장 하고 싶습니다. 그래 해라. 대통령님 한 1년 해봤는데 이번에는 법무부 가가지고 검찰국장 하고 싶은데 그래 해라. 그래도 이번에는 좀 이렇게 폼나야 되니까 중앙지법 검사장 하겠습니다. 그럼 시켜줄게. 그리고 난 다음에 저 한 번만 더 승진시켜 주세요. 고등검찰청장.
그래가지고 서울고등의 검사장, 서울고등 검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 내 그 서열이 2등이에요. 검찰총장 바로 밑이 고등검사장급으로 몇 개가 있는데 고등검사장 뭐 서울 뭐 부산 뭐 수원 대구 뭐 광주 이렇게 고등검사장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 있고 대검 차장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고등검사장급 중에서 서열 1위가 그게 서울고등검찰청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윤 의원을 검찰총장 바로 밑에까지 다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검찰에서 온갖 단물을 갖다가 쪽쪽쪽 빨아먹었던 이성윤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 좀 띄워주세요. 그 박상용 검사. 그러니까 그와 같이 제가 만약에 차라리 누구야 박균택이나 양부남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했어도 어느 정도는 제가 그래 뭐 그렇게까지 잘 나가진 않았으니까. 근데 적어도 이성윤 씨는 후배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음 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뭐가 뭐 대량 발견됐고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저거 보다 못해가지고 그때 저 때가 언제였냐면은 2018년 1월인가 그래요. 잠깐만요. 2018년 1월인가? 그런데 2018년에 그 박상용 검사가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했을 당시에 이성윤이 뭐였냐? 대검 중수부장이었어요. 대검 반부패 부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성윤은 완전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대검에 딱 있는데 대검 부장회의, 검사장회의, 그러니까 총장님이 부장들 딱 모아놓고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온갖 첩보가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첩보 중에 하나가 뭐였겠습니까? 울산지검에서 어떤 검사 새끼가 방바닥에 똥 싸가지고 그걸 갖다 문댔대, 똥치를 갖다가 했대. 이런 첩보가 그 검찰총장한테 안 올라갔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갔겠지.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러면 검찰총장이 혼자서만 어떤 새끼가 검찰에다가 똥칠을 한 거 앉아있어 혼자서 끙끙 앓고 있겠습니까? 차장하고 부장들 불러가지고 야 어떤 검사 새끼가 저런 짓을 했대. 어떤 새끼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부장 그 대검 반부패 부장 당신이 좀 이야기해 보쇼.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성윤 부장이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냐면 문무일 총장이에요. 그 문무일 총장. 그러면은 이 부장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그냥 검찰에 똥칠을 했지만 그냥 묻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건가요? 저런 일이 있었을 때 이성윤은 몰랐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성윤이 된 게 뭐다? 검찰국장 뭐 하는 거라고 합니까? 검사들 다 일일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봤더니 박상용 검사가 2017년에 울산지검에서 저 똥칠을 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수원지검으로 발령해놓고 대검 연구관으로 파견했어요. 그러면 징계를 해줘야지 왜 대검으로 보내나? 왜 중요한 자리 보내나? 그 검찰 얼굴에 똥칠하는 검사를 갖다가 왜 수원지검으로 보냅니까? 이성윤 검찰국장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참 우리나라 수준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의 위상에 진짜 땅에 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다 못해가지고 당시에 울산지검에 검사장이 있었어요. 그거 좀 띄워주세요. 송 검사장, 송인택 검사장이 그 당시에 울산지검장이었어요. 저거를 누가 제일 잘 알았겠습니까? 울산지검장이 제일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검사장님이 저 양반이 그때 술자리 만들었단 말이야. 저 양반이 송 검사장이 술자리 만들어가지고 박 검사 일로 와봐. 힘들지? 너 몇 년 차냐 지금? 그때 박 검사가 몇 년 차 검사였냐면은 1, 2, 3
그 3학년이었어요. 검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초임을 1학년이라고 하고 중앙에 있다가 천안에 있다가 울산 갔거든요. 중앙에 있을 땐 1학년, 천안에 있을 때 2학년, 울산에 있을 땐 3학년 이른다고요. 그 박 검사 몇 학년이야? 그러면 3학년입니다. 그럼 한창 열심히 일할 때지. 열심히 해. 그러면 한 잔 받아. 꾹꾹꾹 마시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침에 딱 그 출근을 하는데 민원실 이렇게 딱 가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냄새가 막 나. 그다음 뭐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막 이상한 냄새가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3학년 박상용 검사가 이러이러한 짓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그때 송 검사장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 이 새끼야, 너는 도대체 진짜 또 상식이냐 없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검사장 송인택 변호사님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성윤은 이런 식으로 그거 만들기 전에 탄핵소추안 그 쓰기 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송인택 검사장한테 사실 확인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송 검사장님 나 저 이성윤 의원인데 그런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런 일 있었어 없었어? 없었는데? 그러면 없었나? 내가 잘못 들었나?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제보를 잘못했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은요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 정년 퇴직한 게 아니에요. 검사를 어떻게 그만뒀느냐? 정년 퇴직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강규태 부장판사처럼 명예 퇴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검사장 하다가 대개는 뭐 의원 면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의원 면직 많이 했는데 저도 뭐 어디야 뭐 예금보험공사도 의원 면직하고 숭실대 교수도 그냥 그 사직하고 삼성도 의원 면직하고 국방부도 의원 면직하고 다 의원 면직했는데 그런데 이성윤은 어떻게 했느냐? 그거 좀 띄워주세요. 관보. 저거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4년 3월 7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이 7월 8일이니까 꼭 4개월 전이네요. 징계 처분 결과 1번 징계 대상자 검사장 이성윤, 처분 일자는 3월 6일. 징계 종류가 뭐냐면 해임이에요. 이성윤은 검찰에서 해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10일에 국회의원이 당선되긴 했지만 이성윤은 해임된 사람이에요. 징계 사유 조금만 키워주시겠어요? 2020년 10월 11월경에 2020년 10월 11월경이면은 그때 이성윤의 보직이 뭐였다? 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검사장이었던 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었던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에서 확보된 통화 내용 등 주요 자료를 자기 부하들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정한 기준에 위배해가지고 법무부에 제공하도록 해가지고 이 자료가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감찰 절차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위반을 갖다가 했고 품위 손상을 갖다가 했다. 그러니까 수사 자료를 아주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는데 타겟으로 해가지고 수사 자료를 유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은 다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놔 해가지고 그 자기 동기, 자기 연수원 동기이자 검찰 임관 동기이기도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는데 저런 행동을 갖다가 했다. 그 다음에 2023년 작년이죠. 작년 내내 SNS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비난하는 등 검찰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담당한 사건 피고인의 북콘서트에 참석해서 뭐 조국 북콘서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 이게 이런 징계를 받아서 검찰에서 해임이 됐으면 좀 근신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검찰의 공식적인 넘버 2 가장 힘 있는 자리 4개 중에 3개를 갖다가 역임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15년 후배 검사에 대해서 마치 그 검사가 벽에다가 똥칠하는 검사인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친정에 대해서 자기가 30년 동안 몸담았던 그 조직에 대해서 저런 행동을 갖다가 한 것이다. 저거는 굉장히 뭐 이렇게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